가게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토요일입니다. 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아유, 눈이 너무 많이 왔는데요. 출퇴근할 때는 못 느꼈더라도 주말에는 눈을 충분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딱 토요일까지만 있습니다. 일요일 날 뭐 10몇 도 올라간다니까요. 눈 싹 다 없어지는 거죠. 토요일 눈 속을 저는 토요일날 그래 맞다, 시황을 눈밭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자 오늘 장 한마디. 도대체 언제까지 굿이스배드야? 네.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고용이 나왔는데, 지난번에 ADP 고용은 고용이 엄청나게 없어지는 것처럼 마이너스로 큰 폭으로 나왔는데, 오늘 신규 실업 청구자 수, 그다음에 챌린저 그레이 고용 변화율, 이거를 보니까는 이건 뭐야, 경기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뭐 급하게 일용직 근로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신규 실업 청구자 수부터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21만 8천 나왔는데 이번에 19만 1천이 나왔습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대폭적인 감소입니다. 이 정도 준 거는 최근 얼마 동안 없었어요. 계속 20만이 넘었기 때문에 19만이면 굉장히 큰 폭으로 줄었고요. 챌린저 그레이 감원 보고서도 지난번에 15만 3천 명이나 나왔단 말이죠. 근데 지금 7만 1천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조 평균도 22만 4천에서 21만 4천으로 바뀌었고요. 연속 실업 청구자 수도 194만 3천에서 193만 9천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미국 국채가 금리가 그래서 꽤나 올랐어요.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금리를 내리겠다고 하는데, 즉 기준금리를 내릴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고용 같은 게 되게 좋고 경기가 나쁘지 않다, 미국 경기 살아있네, 뭐 이런 느낌을 보여주니까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4.1이에요.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하는 시점에서. 네. 자, 여기 이건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지. 자, 금리 테이블부터 먼저 볼게요. 자, 금리 테이블. 금리 테이블 보면 3.99까지 갔던 10년물 금리가 다시 이제 4.1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다른 기관물들의 금리도 조금씩은 다 오르는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전망은 아직도 여전히 높아요. 80%가 훨씬 넘는 수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있고 동결은 없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는 숫자적으로는 동결 쪽이 더 많은 것 같지만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은 인하 쪽이 더 많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해서 이번에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다 인하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말입니다. 인하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결을 하면. 확률은 낮습니다만, 확률 낮은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거시경제는 우리가 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지만, 변수 값을 놓고 이 변수가 오면 어떻고 저 변수가 오면 어떨까 하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봐서 결과치를 상상해 보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거시가 우리를 밥을 먹여주진 않습니다만, 거시로 인해서 심리가 녹아가지고 심리가 공포로 떨어져가지고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것은 안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강연이나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얘기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은 폭락하면 사라라는 얘기예요. 자, 왜냐하면 거버넌스가 좋고 주주들보다 대주주와 경영진들이 주가를 더 걱정해. 거기는 주가가 올리는 게 거의 생명줄이야. 뭐 이러다 보니까 주주 자본주의죠. 그러니까 대리인인 대표 사장들이, 주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주가 올라가는 걸 좋아하니까 대표들이 주가를 올리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주주들보다 대표가 주가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이제 폭락을 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회복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미국 주식은 폭락을 하면 사면 딱 좋은데, 지금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나 하고 싶은 건, 만약에 금리가 이번에 인하를 안 하고 동결을 하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 최근의 반등 속에서는 금리 인하를 반영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기와 미국 상황들을 보면, 오늘도 이제 러셀 2000 지수는 상대적으로 괜찮았잖아요. 금리를 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 경기가
good is bad. 경기가 좋을 수도 있어. 실업이 크지 않았어. 경기가 잘 돌아가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금리가 튀면서 시장도 비리비리 하더라는 거죠. 경기가 좋은데? 경기가 좋으면 시장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주식시장이. 아니 원래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도 돈을 잘 벌고 주가도 올라야 돼요. 그렇죠? 경기가 나쁘면 기업들이 돈을 못 벌고 그럼 주가가 나빠져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코로나 이후로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는 뭐죠? Bad is good, good is bad. 왜 이런 상황들이 올까요? 정상은 경기가 좋아지면 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빠지면 주가가 떨어져야 되고 조금 선행성을 가질 수 있죠.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먼저 주가가 오른 다음에 계속 오르면 주가가 더 오르고 근데 경기가 정점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떨어지면 되는 거죠. 정점이 오기 전부터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그 경기가 안 좋아지면 떨어지고 주가가 더 안 좋아지면 계속 떨어지고 근데 이제 곧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오르면 되죠. 경기가 그 당분간 나쁘더라도 그게 원래 정석이에요. 근데 지금은 경기가 좋다 그러면 휘청거리고 경기가 나쁘다 그러면 올라가. 뭐 때문이죠? 뭐 때문입니까? 이거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결국 우리는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 특별히 미국 주식시장은 부채의 바다 위에 떠 있다. 그래서 연준의 기준금리 결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여러 변수들도 있고 이슈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일은 연준의 금리 결정이다 라는 겁니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자기 돈만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돈을 상당히 끌고 와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에 따라서 빌리는 렌트비의 비용이 달라진다. 즉 대출 비용이 금리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매우 민감한 시장 상황이 구축되었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항상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근원적으로 금리 상황들이 우리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투자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걸 깔고 시장을 보시는 게 시장을 보는데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그 연준 의장을 바꿀 것이고 연준 의장을 바꾸면 아무래도 비둘기적인 사람이 들어올 거니까 금리가 내려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그래 금리는 결국 내려갈 거야. 그럼 달러 값은 결국 달러 값도 떨어지겠네.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환경에서 달러 값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시장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깔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신보성 작가님 정말 삼고초려했어요. 신보성 작가님 정말 이런 유튜브 잘 안 나오세요. 진짜 잘 안 나오시는데 신보성 작가님 나온 거 보셨으면 좋겠고 저는 그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엄청나게 재밌게 봤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희 방송을 좀 쉽게 보시는 분들은 쉽게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제도의 근원적인 역사까지도 이렇게 한국 사람이 썼기 때문에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다른 사람 번역글이 아니라서.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현재 상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몇 가지 뉴스. 제일 재미난 뉴스는 드디어 메타가 메타버스를 포기하는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5년간 영업 손실이 100조 원 터졌던 사업인데요. 결국 메타버스에 올인을 했죠. 이게 진짜 우리의 방향이다. 그래서 원래는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바꿨죠. 이름을 메타까지 바꿔놨는데 이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관련 예산을 30% 삭감 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메타 이름은 AI로 바뀌나? 그러면? 네. 그건 조금 궁금한데. 네. 하여튼 이름이 또 바뀔 가능성도 없잖아 있어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메타가 대출을 쓰니까 사람들이 좀 싫어했던 거죠. 왜냐면은 엄청난 투자를 했던 거에서 재미도 못 보고 이렇게 이제 돌아서니까 말이죠.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네, 네.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자기네도 자꾸 이제 애플한테 자꾸 목이 걸려 있으니까 독립적으로 썸띵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간 건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력한 툴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기 왓츠앱, 우리나라 카카오톡 같은 거 엄청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기업들을 분석을 해보면서 아주 비즈니스가 고도화되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게, 얘네들의 그 고도화라는 건 뭐냐면 눈앞의 이익만 보고 달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투자할 때 투자하고 지금 당장 벌 수 있는 이익도 유예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힘이 있습니다. 저는 그 힘이라고 보는데, 한국 기업들도 그래야 되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지금 대기업들은 그렇게 해서 성장했던 기업이고, 삼성전자가 그런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최근은 정말 호흡이 빨라지면서 너무 급해갖고 다들 빨리 당장 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엑셀 맨날 돌리고, 그러면 미래가 없죠.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대리인들이 그런 실수를 엄청나게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장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막 쥐어짜기 시작하는 거죠. 쥐어짜면 조직의 직원들의 조직 충성도는 떨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잠재 능력도 점차 갉아먹히는 거죠. 예. 참 근데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단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쥐어짜고 있는 거 아닌가. 나만 해먹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거는 지금 미국의 기업들이 나타내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라서 좀 심각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의 TPU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벤진가에서 얘기했던 건데요. 최근에 제미나이 3 모델이 아주 뭐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구축하고 있는 TPU가 세상 사람들한테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뭐 너무나 뻔히 알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만, 투자자들이 앞으로 구글은 알파벳은 구글 그다음 유튜브 이것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TPU를 판매하는 회사로도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GPU를 구하기 힘들고 GPU가 부담되는 쪽 기업들은 이 TPU를 활용할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략 한 1조 달러 시장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자, 핀비즈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화면이 안 보여가지고, 네. 자, 제가 볼게요. 네. 오늘 보시면 메타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메타버스에서 30% 감축을 하면서 좀 떠나려는 분위기를 보여주자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거의 환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좀 좋지 않았던 엔비디아가 2% 상승을 한 데 성공을 했고요. 그동안에 아주 어려웠던 오라클도 3% 상승한 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반면에 애플과의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인텔이 파죽지세로 올랐다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동안에 뭐 아주 가장 좋았던 반도체 주식 기업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큰 폭으로 3% 정도 수준의 조정을 받는 흐름이었고요. 역시나 보시면 시장은 뭐 그냥 보합권이었는데 중소형주들은 뭐 그렇게 크게 나쁘진 않았고, 그다음 오늘 헬스케어 쪽에서는 좀 하락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릴라일린이나 존슨앤존슨 등은 좀 빠진 양상 보여줬고요. 그동안에 이제 좋았던 유통업체 쪽에서는 추수감사절 시즌이 끝나고 코스트코는 2%대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요 정도 하고 이제 더 이상 뭐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네. 별로 드릴 말씀이 없어. 네. 너무 간단한 시장이었고, 뭐 요 정도로 오늘 시장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빠르게 정리하고, 금요일인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AI 엔비디아 비슷하다고 중국에서 주장하는 캠브리컨이 내년도 생산을 3배 확대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같이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볼게요. 네, 환율 봐야지. 자, 환율
환율은 봐야 되겠지. 네. 지금 하나 까먹었는데 그 일본 엔화가 추가적인 강세가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일본 엔화가 그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것까지는 지금 일본 중앙은행의 승리고요.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제일 걱정하는 건 금리 인상했을 때 그 또다시 엔캐리 청산 뭐 이런 쪽으로 돌아갈까봐 좀 사실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느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계속 시장에다가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우리 금리 올릴 거야 이런 시그널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그걸 받았습니다. 그래 금리를 인상할 거고 그래서 엔화도 약세가 끝났고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돈을 계속 풀 거야. 그러니까 엔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가거나 그다음에 금리를 매우 급하게 올려서 엔화 강세를 유도할 것 같진 않아라는 생각을 지금 시장에서 조금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은 원하는 대로 금리를 올리고도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는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원화구의 그 원화가 상대적으로 엔화 대비 조금 약세인 흐름을 조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화는 계속 지금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오늘 그 차트를 심심해서 준비를 하면서 구글한테 한번 요청해봤어. 구글의 슬라이드에 들어가서 한번 요청을 해봤는데 엉성하긴 한데요. 이거를 한 15초 만에 만들어줬다는 게 너무 대견스럽더라고. 뭐냐면 미국의 M2 증가와 그다음 한국의 M2 증가를 비교해줘. 하니까 우리 각각 찾을 수 있죠. 한국은행 이코스 가고 페드에 가면 그 자료는 바로 딸 수 있어요. 근데 꼭 겹쳐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려면 제가 애를 써야 되는데 저 그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붙여줘 했더니 뭐 글씨도 틀려. 한국 글씨도 틀리고 뭐 엉망인데 근데 어쨌든 차트는 맞거든. 차트 2개를 해서 붙여줬거든. 대견스럽더라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화 약세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의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저렇게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집값을 잡겠다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면 앞뒤는 안 맞는 얘기이긴 해요. 자, 그러면은 딱 방법은 하나 있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부동산에 대한 이용 가중치를 바꾸면 돼요. 예. 정말 정부가 의지가 있다면 집값을 잡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이게 대출로 인해 올라간 거라면 대출 쪽을 쪼아주면 되거든요. 대출 쪽을 쪼아주면 뭐 아무리 대출 없이 집을 산다? 그래도 대출을 쪼으면 반드시 빠집니다. 그 자산 가격은 항상 똑같아요. 시중에 유동하고 있는 총 유동 양이 얼마이냐로 따라서 자산 가격이 결정되는 거고 그다음 시중의 총 유동성은 뭘로 결정돼요? 부채 비율로 결정되는 거예요. 부채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시중 유동성. 아니 지금 현금만 가지고 현금 거래만 해봐요. 이제 거래 규모가 얼마나 줄지 바로 디플레 터뜨릴 수 있습니다. 시중의 부채를 없애버린단 말이죠. 근데 지금 한국은 너무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를 줄여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도 줄이면서 시장도 안정시키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험 가중치를 높이면 돼요. 지금 부동산의 위험 가중치는 얼마? 최저 20%. LTV에 따라 달라지긴 합니다만. 근데 주식은요 400%에서 250% 낮췄죠. 자, 그러니까 제가 주식에 대출을 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레버리지인데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은 주식에 비해서 은행 기준으로 10배 이상의 대출을 땡길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은행이 뭘 좋아할까요? 아니 대출 나가는 만큼 이익되는 거 아니에요? 터지지만 않으면 손실만 안 터지면 부실만 안 터지면 대출 나간 것 곱하기 마진 아니에요? 마진 퍼센테이지? 당연히 은행은 부동산 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해주고 싶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금융인들이 돈 벌고 싶은데 그 욕망까지 제어할 수 있나요? 그러지 말고 기준을 바꿔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원자재가 계속해서 약화가 계속되면서 통화가치 하락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동안에 워낙 가파르게 올라서인지 약간 숨고르게 하는 그런 흐름 보여주었습니다. 네. 유가는 지금 종전 합의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강세는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가와 원자재 사이의 상황을 보면 유가를 보건데 경기가 좋아진다는 시그널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비철금속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것은 통화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중요한 광고를 하나 빼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에서 드리는 광고입니다. 매트릭스 투자 죄송합니다. 매트릭스 투자자문은 그동안 한국투자증권 전국 지점과 그리고 NH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와 고객과의 계약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근데 기술적 문제로 인해서 NH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와에서 하는 고객과의 계약을 다음 주 12일 금요일을 끝으로 더 이상 못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NH증권에 오신 고객들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적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서 더 늘어나면 저희의 캐퍼서티가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야 저희가 그나마 저희의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주 수목금 오전 오후 이렇게 NH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에서 계약을 받는데 이걸 끝으로 당분간은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열겠습니다. 기술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고객과의 계약을 일단 정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캐퍼가 넘어갔어요. 저희 캐퍼가 넘어가서 저희가 이렇게 친히 성실하게 관리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더 늘어나면 저희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한국투자증권은 기술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국투자증권은 열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